안녕하세요. 오늘은 독자가 갑이다 라는 제목을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많이 듣던 말 중에 손님이 왕이다 혹은 소비자가 왕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 독자가 왕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 왕이라는 게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군주잖아요. 요즘에는 우리가 뭐 왕정시대에 살지 않았기 때문에 뭐 과장을 하자면 왕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왕이라는 것보다는 오히려 갑이다라고 하는 게 좀 더 와닿을 것 같아서 이렇게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독자가 갑이다. 그러니까 갑이라는 게 뭐냐? 왕이라는 게 뭐냐? 그래서 이 갑이라는 거는 어떤 우월적 위치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논문을 작성하게 되면 그 최종적으로 그것을 그 독자가 읽게 되는데 그 독자가 결국에는 우월적 위치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논문을 작성할 때 그리고 투고하고 게재 승인을 받고 또 나중에 인용까지 생각을 할 때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될지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 보면 그래서 저자가 아무리 논문을 열심히 노력해서 잘 작성해도 독자가 외면하면 의미가 없죠. 나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독자가 이거를 잘 못 알아주지? 라고 불평할 수는 있겠지만 현실을 바꾸지는 못하겠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독자가 갑이고 우리는 을이다. 이 논문의 저자는 을이라는 거죠. 을. 독자가 우월적 위치에 있다. 이걸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먼저 누가 독자인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누가 독자인지. 쉽죠, 이거는. 이제 저자 자신 및 공저자들, 이 논문을 적는 사람 자신이 이제 독자라고 할 수 있겠죠. 뭐 이거는 이제 큰 의미는 없지만, 그러니까 왜 이걸 적었냐면은 일단은 가장 첫 번째 독자인 우리 자신부터 이 논문에 대해서 우리가 작성하는 이 논문에 대해서 읽기 쉽고 무슨 내용인지 모든 공저자들이 알 만한 내용으로 적어야 되겠다. 이것을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일단 제일 첫 번째 독자는 저자 자신 및 공저자들이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독자는 누굴까요? 우리가 매뉴스크립을 작성해서 이제 저널에 투고를 하죠. 그러면 이것을 맨 처음 보는 독자는 바로 에디터겠죠. 그 매뉴스크립의 핸들링 에디터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 에디터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에디터가 우리의 논문을 굉장히 열심히 우리가 작성하는 노력을 생각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잘 읽을까요? 안 읽을까요? 물론 이상적으로는 잘 읽어야 되겠지만 이 에디터 입장에서는 우리의 매뉴스크립뿐만 아니라 수많은 매뉴스크립을 받는단 말이죠. 그리고 지면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에디터 입장에서는 논문을 리뷰를 하기로 결정을 하면 자기들이 또 이 매뉴스크립에 대한 리뷰어들을 찾아야 되고 레퍼리들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자기들 연락해야 되는 거죠. 그 관계에서는 에디터가 이제 을이 되고 리뷰어가 레퍼리들이 갑이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러한 노력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인덱스 리뷰를 들어가느냐 마느냐 혹은 에디터 컷을 하느냐 마느냐 그러니까 이게 자기들이 결정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첫 번째 이 독자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에디터 입장에서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면 우리 매뉴스크립트뿐만 아니라 수많은 매뉴스크립트를 받는단 말이죠. 그리고 그 중에서 어떠한 매뉴스크립트를 그냥 리뷰를 보내지 않고 잘라버릴 것인가, 뭐 돌려보낼 것인가, 그리고 어떠한 매뉴스크립트를 자기들이 노력을 들여서 리뷰어들을 찾아서 리뷰를 할 것인가, 이것을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이디얼한 세상에서는 이 에디터가 우리가 쓴 매뉴스크립트뿐만 아니라 모든 매뉴스크립트를 굉장히 열심히 잘 읽어야 되겠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에디터도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죠? 보통은 그냥 논문을 쭉 훑어보고 앱스트랙트 한번 읽어보고 우리가 보통 논문 읽는 거랑 비슷하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커버레터를 써죠. 그래서 이제 커버레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커버레터. 이 커버레터가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커버레터를 읽어보고 그냥 결정을 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에디터는 일반적인 독자들과는 다르다. 우리의 논문을 처음부터 자세하게 읽어야 되겠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 물론 이제 리뷰를 보내기로 결정한 논문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겠지만 처음에 셀렉션 할 때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두 번째 중요한 독자들은 누구냐? 바로 레프리들과 혹은 우리가 어떨 때는 레프리들이라고 부르고 어떨 때는 리뷰어들이라고 부르는 즉 논문을 심사하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피어 리뷰 저널이잖아요. 그냥 우리가 내고 싶다고 내는 게 아니라 이 피어 리뷰 시스템이라는 게 뭐 말도 많고 탈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적어도 현재까지 그리고 앞으로 굉장히 많은 적어도 아주 긴 시간 동안 유지될 이런 시스템이죠. 그래서 피어 우리의 동료들이 주로 익명으로 어나니머스로 우리가 쓴 매뉴스크립을 읽고 이거에 대해서 코멘트를 주고 이것을 액셉트 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 큰 영향을 미치게 되죠. 최종적으로 그 결정은 이제 에디터가 하는 거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레프리들은 우리의 논문을 굉장히 이제 자세하게 읽을 사람들이죠. 하지만 이들도 사람들인지라 이상적으로는 우리의 논문을 굉장히 열심히 잘 읽어야 되겠지만 어떨 때는 뭐 제 경험상 우리가 보통 메인 텍스트가 있고 그 다음에 서플리멘터리 인포메이션이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볼 때 많은 리뷰어들이 서플리멘터리 인포메이션을 열심히 안 읽어요. 심지어 메인 텍스트도 상황에 따라서 열심히 안 읽는 리뷰들도 있다는 거죠. 하여튼 그런 현실적인 상황들 우리가 잘 고려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이 레프리들을 위해서
이 사람들도 시간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돈도 받지 않고 아무런 보수 없이 자기의 시간을 들여서 우리의 논문을 읽고 코멘트를 해주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 입장에서 가장 논문을 읽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해줘야 되겠다. 그들의 시간을 최소한으로 하면서도 우리 논문을 효과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는 의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의뢰 위치에 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그 저널의 게재 승인이 되면 이제 게재가 되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보통 말하는 최종 독자들, 즉 우리 논문을 읽는 사람들이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크게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자 여기 요만큼은 뭐죠? 뭐를 결정하죠 결국? 게재가 될 거냐 안 될 거냐. 게재 승인 여부. 이걸 결정하죠. 그다음 최종 독자들도 우리가 크게 나눌 수가 있어요. 어떻게 나눌 수 있냐면은 그냥 우리 논문을 읽어보는 독자들이랑 읽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나중에 자기들이 논문을 쓸 때 우리의 논문을 인용하는 독자들로 나눌 수 있죠. 그래서 이 최종 독자들은 또 뭐를 결정하냐면은 인용 여부를 결정하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 독자들이 대략 한 몇 명 정도 될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자, 우리가 쓴 논문을 뭐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읽을까요? 우리의 친한 친구들이 읽을까요? 잘 안 읽죠. 왜냐하면 관심이 없으니까. 그럼 누가 읽을까요? 우리가 쓴 그 토픽을 연구하는 사람들, 혹은 그 토픽을 간접적으로라도 연구하는 사람들이 되겠죠. 그래서 뭐 대략 생각을 해보면 전 세계적으로 어떤 우리가 연구하는 토픽이 어떤 뭐 A라는 토픽이 있다. 그럼 이 토픽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그룹들이 몇 그룹이나 될까요? 뭐 적게는 뭐 10그룹도 안 될 거고 많게는 뭐 100그룹 정도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각 그룹마다 뭐 적게는 그룹이 작으면 5명에서 많게는 뭐 30명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최소 곱해보면 그죠? 최소 50명에서 많게는 이렇게 곱하면 한 3,000명 정도 되네요. 그죠? 네, 이 정도 사람들이 우리의 독자들을 할 수 있죠. 이 독자들 안에는 그냥 읽어보는 독자들도 있고 인용하는 독자들이 다 포함한 겁니다. 그리고 뭐 네이처나 사이언스 같이 인터디스플리너리한 저널에 나가면 그냥 읽어보는 독자들의 숫자가 이거보다는 훨씬 많겠죠. 물론 뭐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히 읽는 게 아니라 뭐 초록을 읽어본다든지 그림을 대강 본다든지 피겨 캡션을 본다든지 그 정도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번 게재가 되면 이제 이 논문이 계속 영원히 있는 거니까 지금 당장은 이 정도 사람이 있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 더 이 독자들이 생겨나겠죠. 그래서 이 실제적인 독자의 숫자는 늘어날 수도 있고 뭐 아니면 이 토픽이 죽어버리면 이제 줄어들 수도 있고 뭐 이런 사이클을 가지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독자층은 굉장히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 적게는 몇백 명에서 많게는 몇천 명, 그리고 더 많게는 몇만 명 정도의 독자들이다. 그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중에 인용하는 독자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물론 이제 그냥 읽어보는 독자들도 우리가 쓴 논문에 의해서 읽어보고 그것에 의해서 영향력을 받아서 실제로 인용을 하진 않지만 자기들이 하는 연구에 도움이 된다면 뭐 그것도 의미 있는 일이죠.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뭐가 중요하죠? 인용하는 게 중요하겠죠. 우리의 논문을 실질적으로 공식적으로 인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임팩트 팩터니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인용 여부에 의해서 결정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 저자 입장에서는 우리 논문을 최대한 잘 인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럼 그러려면 어떠한 노력을 할 수 있겠냐? 그런 것도 생각해 봐야 되겠죠. 어떠한 노력을 해야 되냐? 일단 그 내용, 우리의 논문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게 이해도 못하는데 인용할 리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최대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논문을 작성해야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거를 어떤 페이턴트처럼 생각해 보면 그 범위가 넓으면 넓을수록 좋겠죠. 그 예를 들어서 어떤 페이턴트가 있는데 우리가 스마트폰에만 적용되는 어떤 페이턴트 vs 모든 종류의 디스플레이 기기에 다 적용되는,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TV, 어떤 패드, 컴퓨터 모든 거에 다 적용되는 거를 생각해 보면 어떤 게 더 그 페이턴트의 범위가 넓을까? 이게 당연히 넓겠죠.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가 쓰는 내용의 어떤 스코프, 범위를 넓게 해야 되겠다. 최대한. 그러면 인용될 확률이 높겠죠. 물론 이거를 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안에 있는 내용, 그죠? 내용의 중요성, 참신성, 그런 게 또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논문을 쓸 때 처음에 중요한 거는 일단 게재 승인돼야 되니까 그때는 저널 에디터와 레프리들이 중요할 거고, 그죠? 그들이 최대한 게재 승인 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논문을 잘 작성해야 될 거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최종적으로 독자들이 우리 논문을 잘 인용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잘 인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이것을 생각을 하고 논문을 작성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은 뭐 이런 얘기를 한번 좀 두서없지만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논문을 작성할 때 그냥 작성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메커니즘을 생각을 하고 우리의 논문이 이러한 독자들 층에서 결국에는 인용되기 위해서 작성되는 것이다. 이런 거를 생각을 하고 논문을 작성하면 좀 더 좋은 논문을 작성할 수 있겠죠.